산삼과 이무기. 옛날에 산삼을 캐서 내다 파는 가비, 을이, 동이라는 세 친구가 살았어요. 늘 셋이 함께 동무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높은 산꼭대기로 산삼을 찾아 다녔지요. 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맑은 이슬을 먹고 하얀 뿌리를 뻗는데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새 친구는 새 집신 꼬아 신고 망태 메고 산삼을 캐러 떠났어요. 셋이 산삼을 꼭 캐오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고 말이에요. 나무가 빽빽한 숲을 헤치고 아슬아슬한 폭포 아래를 지나 몇 날 며칠 산삼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요. 한 명이 다치면 다른 2명이 정답게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사이좋게 말이에요. 마침내 셋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위 낭떠러지 저 아래 골짜기에 파란 산산잎이 잔뜩 우거져 있지 뭐예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삼이 가득하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호!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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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치며 세 친구는 서로 얼싸안았지요. 세 친구의 우렁찬 목소리가 온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세 친구는 서둘러 산삼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으나 사방이 절벽이라 도무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친구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아하, 우리 이렇게 하자. 가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지요. 줄이 달린 튼튼한 바구니를 만들자. 위에서 2사람이 줄을 내려주고 한 사람이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 산삼을 캐오는 거야. 을이 동이도 옳지, 옳지 하며 손뼉을 쳤어요. 세 친구는 칡 덩굴을 구해서 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새끼줄을 꼬고 억새풀을 섞어 커다란 칡바구니를 엮었지요. 근데 누가 내려가지? 을이와 동이는 무섭다고 도리질을 쳤지요. 내가 내려갈게. 가비는 선뜻 내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가비가 바구니를 타고 을이와 동이가 바구니를 조심조심 내려주었지요. 바구니가 골짜기 아래로 흔들흔들 내려갔어요. 가비가 탄 바구니는 아무 탈 없이 산삼이 있는 곳에 닿았지요. 그리고 그 많은 산삼을 그럭저럭 다 캤어요. 바구니 가득 산삼을 다 넣은 뒤 가비는 소리를 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당겨! 산삼을 바구니에 담았어! 을이 동이는 얼씨구나 어영차 줄을 당겼지요. 가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어이, 이제 줄을 다시 내려! 그러나 바구니는 영영 내려오지 않았지요. 어이, 을이야! 어이, 동이야! 욕심이 난 을이 동이가 산삼을 몽땅 망태에 챙기고 나서 가비야 죽건 말건 낭떠러지 아래에 두고 냅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낭떠러지 아래에서 가비는 남은 산삼 한 뿌리를 어적어적 씹어먹고 힘을 내 하루 이틀 사흘을 꼬박 지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울렁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늘을 번쩍이며 이무기 한 마리가 쓱 기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무기는 용이 데려다 못 대고 산에 숨어 사는 커다란 구렁이래요.
가비는 벌벌 떨렸지만 이왕 죽을 몸 차라리 저 이무개에게 한 입에 먹혀버리는 게 낫겠다 하고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무기를 쳐다보았어요. 아, 그런데 이 이무기가 잡아먹기는커녕 등에 탈하는 듯 꼬리를 휘휘 내젓는 게 아니겠어요? 가비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선 허리끈을 풀어 이무기의 꼬리에 자기 몸을 칭칭 감아 묶었지요. 그러자 이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꿈틀꿈틀 낭떠러지를 기어오르지 뭐예요. 다 올라온 뒤에 가비가 허리끈을 풀자 이무기는 스르르 가버렸어요. 가비는 몇 번이고 이무기에게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 숙여 절을 했지요. 가비는 산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앞서 도망쳤던 친구들이 큰 나무 밑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 을이야, 동이야. 그런데 가비가 가까이 가보니 두 친구는 이미 죽어서 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욕심 많은 을이와 동이는 이무기의 뜨거운 입김에 쏘여 그만 죽고 말았던 거지요. 가비는 두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산삼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을이 집과 동이 집에도 산삼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고요? 착한 가비는 산삼을 팔아 늙도록 잘 살았대요.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곱고 착했지만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았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놀부는 그 많은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흥분의 식구들을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흥분에는 하는 수 없이 마을 한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지요. 흥부 내외는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많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양식이 그만 뚝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자 흥부 아내가 보다 못해 말했어요. 형님 댁에 가서 보리쌀이라도 좀 구워 오시구려. 흥부는 하는 수 없이 양식을 꾸러 나섰어요. 흥부가 놀부를 찾아가 말했어요. 형님, 보리쌀 한 대만 구워주세요.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부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보리쌀 한 대라고? 나가라 이놈. 너같이 게으름놈에게는 한 줌도 줄 수 없다. 그러더니 몽둥이로 흥부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놀부 아내도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다가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흥부는 형님 내외에게 매만 실컷 얻어맞았어요.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제비 한 쌍이 흥분의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제비는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흥부가 마루에 앉아서 보니까 구렁이가 날름날름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런 못된 구렁이 같으니라고. 흥부는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았어요. 그때 새끼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흥부는 얼른 헝겊을 가져다가 제비 다리를 꽁꽁 싸매주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흥분의 집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들었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입에 뭔가를 물고 있다가 흥부 발치에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박씨였어요. 흥부는
박씨를 울타리 밑에 심었지요. 박씨에서 싹이 나고 덩굴이 뻗더니 쑥쑥 잘 자랐어요. 가을이 되자 초가지붕 위에 박이 탐스럽게 열렸지요. 흥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박을 타서 박 속으로 죽을 끓여 먹읍시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금슬금 톱질하세 슬금슬금 톱질이야. 박을 절반쯤 탔을 때였어요. 쩍 소리를 내며 박이 갈라지더니 커다란 나무 괴짝이 2개 나오는 거였어요. 첫 번째 괴짝을 열어보니 촤르르 하얀 쌀이 쏟아졌어요. 두 번째 괴짝을 열어보니 온갖 보물과 돈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꺼내도 또 그만큼 상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흥부 내외는 얼른 두 번째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쩍 소리를 내며 박이 갈라지더니 우르르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탕탕 쾅쾅 일을 하더니 곧 고래등처럼 커다란 기와집이 생겼지요. 이번에는 세 번째 박을 탔더니 박이 쩍 갈라지며 예쁜 선녀가 나타나 호리병 하나를 주는 거였어요. 제비 대왕님께서 흥부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원을 빌면 뭐든지 이루어진답니다. 와, 이제 흥부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놀부가 이 소문을 듣고 흥부를 찾아왔어요. 내 놈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느냐? 도둑질한 게 틀림없으렸다. 흥부는 놀부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면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 놀부는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갔지요. 놀부네도 처마 밑에 제비 둥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부가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놀부는 참다 못해 둥지 속에 손을 넣어 제비 한 마리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리며 외쳤지요. 아이고, 이런 못된 구렁이 좀 보게나. 놀부는 얼른 부러진 제비 다리를 헝겊으로 꽁꽁 동여매 주었지요. 이듬해 봄, 놀부네 제비도 박씨를 물고 왔답니다. 놀부는 얼른 울타리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박씨는 너무도 신기했답니다. 하루 만에 싹이 트고 이틀 만에 덩굴이 뻗더니 사흘 만에 꽃이 피고 닷새 만에 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였어요. 게다가 이 박은 자고 나면 더 크고 자고 나면 더 크는 거예요. 놀부 내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놀부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박을 타기로 했어요. 박 속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놀부 내외는 큰 박부터 타기로 했어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놀부 내외는 실실 웃음이 나왔어요. 박을 절반쯤 탔을 때였어요. 쩍 소리를 내며 박이 갈라지더니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방망이로 놀부 내외를 마구 때렸어요. 한참 때리더니 도깨비들이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놀부는 기가 막혔지만 기운을 냈어요. 다음번 박에는 꼭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놀부 내외는 다시 두 번째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그러자 쩍 소리를 내며 박이 갈라지더니 거지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거지들은 온 집안을 쿵쾅쿵쾅 몰려다니더니 곡식과 돈을
몽땅 가지고 스르르 사라졌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놀부 내외가 세 번째 박을 탔더니 뭔가 누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제야 보물이 나오나 보다. 이 누런 게 죄다 황금 아니겠어? 놀부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박이 쩍 갈라지더니 콰르르 콸콸 똥줄기가 치솟는 거예요. 놀부 내외는 똥벼락을 맞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이제 놀부는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흥부내외가 얼른 달려왔어요. 흥부내외는 기절하여 땅바닥에 널브러진 놀부내외를 일으켰지요. 흥부내외는 놀부내외를 얼른 집으로 모셔갔어요. 그러고는 재산을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어 주었지요. 그제야 놀부는 지난날을 뉘우쳤답니다. 그 뒤로 흥부와 놀부는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가난한 어머니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지요. 어머니가 남의 집에 가서 방아도 찢고 배도 짜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아이들만 집에 남아 있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온종일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부잣집에서 얻은 개떡을 한 광주리 이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종종 걸음으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지체만한 호랑이가 길을 턱 막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뭐냐? 개떡이다. 개떡 주면 안 잡아먹지. 옛다 개떡 하고 어머니는 냉큼 던져주었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날름날름 잘도 먹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도망을 쳤지요. 어머니가 부랴부랴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어느새 와서 길을 턱 막는 거예요. 위에 둘둘 두른 게 뭐야? 저고리지? 저고리 주면 안 잡아먹지. 옛다 저고리 하고 어머니는 저고리를 홀렁 벗어주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아래에 둘둘 두른 게 뭐야? 뭐긴 뭐야 치마지. 치마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옛다 치마 하고 치마를 훌러덩 벗어주었지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어머니마저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산길을 냅다 질러갔어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한테로 말이에요. 호랑이는 문 밖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어머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걸? 오다가 찬바람을 맞아서 목이 쉬어 그래. 문구멍으로 손을 내밀어봐. 자, 손이 왜 이렇게 깔깔하지? 우리 어머니 손은 보들보들한데. 배를 짜고 풀이 말라붙어서 그래. 어서 문 열어라. 아이들은 정말 그런가 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호랑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불이 너무 환하구나 하더니 호롱불로 썩 다가갔어요. 호롱불을 끄려고 등을 바짝 구부리는데 무언가 치마 밑에서 털썩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글쎄 호랑이 꼴이지 뭐예요.
아이들은 도망가려고 호랑이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똥 마려워. 거기다 넣어라. 구린내 나서 안 돼. 그럼 마루에다 넣어라. 나가다가 밟으면 어떻게 해? 그럼 마당에다 넣어라. 집이 더러워지게? 그러면 뒷간에 가서 넣어라. 응, 그럴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호랑이는 아이들을 찾아 나섰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도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물 속을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이 그 속에 있지 뭐예요? 얘들아, 어서 나와라. 빨리 나와. 그래도 아이들이 안 나오겠지요. 욕을 조리로 건질까, 바가지로 건질까? 호랑이는 안달이 나서 궁덩이를 들썩들썩 흔들어 댔어요. 그 꼴이 우스워서 아이들은 그만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아이들이 나무 위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앞집에서 기름을 얻어다 나무에 바르고 올라왔지? 그 말을 듣고 호랑이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요. 줄줄줄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아이들에게 또 물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건너집에서 도끼를 얻어다가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지. 호랑이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성큼성큼 잘도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가서 앞발을 쭉 뻗으면 아이들이 잡힐 참이었어요. 아이들은 덜덜 떨면서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줄이 쓱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줄을 잡고 슬슬슬 위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호랑이도 하늘에 빌었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줄이 쓱 내려왔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줄을 잡고 슬슬슬 위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었대요. 우렁이 각시.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혼자 살았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농사 지으며 외롭게 살았어요. 하루는 이 젊은이가 논을 갈면서 이 논을 갈아서 누구랑 먹고 사나 혼자 심심해서 중얼거렸는데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요? 대뜸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기에 한 번 더 말해봤어요. 이 논을 갈아서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요? 이 논을 갈아서 누구랑 먹고 사나?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요? 이렇게 자꾸 주고받으며 소리나는 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글쎄 밤톨만한 우렁이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진짜로 얘가 말을 했나? 하도 신기해서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동이 속에다가 잘 넣어 두었어요. 이튿날 젊은이가 들에 나가서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밥에 국에 반찬에 먹음직스러운 밥상이 마루 위에 떡하니 차려져 있었어요. 아니, 이걸 누가 차려놓았지? 젊은이는 놀랐지만 배가 고파 만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날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맛난 밥을 편히 먹으니 좋긴 좋은데 도대체 누가 차려주는지 알고나 먹어야겠다. 그래서 하루는 일을 하다 말고 일찍 집으로 와서 슬그머니 부엌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물동이 속에서 웬 예쁜 각시가 나오지 뭐예요? 누군가 했더니 당신이었구려. 젊은이는 얼른 뛰어들어가 예쁜 각시 손목을 꼭 부여잡았어요. 나랑 같이 삽시다. 우렁이 각시. 그리해서 젊은이는 이제 우렁이 각시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각시가 워낙 예쁘다 보니 젊은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잠시도 헤어지기 싫어서 일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각시 옆에만 있으려 했었어요. 각시가 이래선 안 되지 싶어 자기 얼굴 그림을 한 장 그려 젊은이에게 주었지요. 들에 나가 일을 하다가 제가 보고 싶으면 이 그림을 보세요. 젊은이는 그림을 갖고 나가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그림을 보며 틈틈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하루 종일 느닷없이 돌개바람이 휙 불어와서 각시 그림을 하늘 높이 날려버렸어요. 안 돼! 젊은이는 허겁지겁 그림을 쫓아갔어요. 가다 보니 임금이 사는 궁궐 안으로 각시 그림이 툭 떨어졌어요. 들어가 보니 임금이 그림을 펼쳐놓고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각시 그림입니다요. 돌려주십시오. 젊은이가 사정을 하자 임금이 대꾸했어요. 돌려줘야지. 한데 나하고 내기를 하자꾸나. 내기라니요? 나무베개 내기를 하는 거야. 산에 있는 나무를 누가 많이 베는지 내가 이기면 돈 만냥을 줄 테니 내가 이기면 내 각시를 내게 다오. 임금은 예쁜 우렁이 각시 그림을 보고 엉큼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젊은이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해보나마나 질 게 뻔했거든요. 왜 그리 우세요, 서방님? 각시가 묻자 젊은이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각시가 가락지 하나를 빼주면서 바닷가로 가서 이걸 바다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이랬어요. 그 길로 바닷가로 가서 각시가 준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쩍 갈라지면서 수염 허연 용왕님이 나타났어요. 허허허, 내가 내 사위로구나. 그만 울고 이걸 가지고 가거라. 용왕님이 조롱박 하나를 젊은이에게 주었어요. 알고 보니 우렁이 각시는 바로 바닷속 용왕님의 딸이었던 거였어요. 젊은이는 조롱박을 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임금은 기운센 장정들을 잔뜩 거느리고 와 있었지요. 이윽고 내기가 시작되었어요. 장정들이 도끼로 쿵쿵 나무를 찍었지요. 젊은이는 조롱박 마개를 뽑았어요. 그러자 조롱박 속에서 조그만 병정들이
손에 손에 톱이며 도끼를 들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쿵쿵 쓱쓱 쿵쿵 쓱쓱 순식간에 온 산의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임금은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내기를 하자. 내가 지면 나라의 반을 너에게 주마. 젊은이는 또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각시가 또 가락지 하나를 빼주었지요. 젊은이는 또 그 길로 바닷가로 가서 각시가 준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바다가 쩍 갈라지면서 용왕님이 나타났어요. 허허허, 내 사위가 또 왔구나.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가거라. 용왕님이 비쩍 마른 당나귀를 총각에게 주었어요. 젊은이는 비쩍 마른 당나귀를 타고 강가로 갔어요. 임금은 늘씬하고 잘생긴 명마를 타고 왔어요. 이윽고 내기가 시작되었지요. 따다닥 따다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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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탄 명마가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강물을 헤치고 아주 잘 달려갔지요. 젊은이는 당나귀 엉덩이를 툭 걷어찼어요. 그러자 당나귀가 벌쩍 뛰더니 그 넓은 강을 그냥 훌쩍 건너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임금은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내기를 하자. 내가 지면 이 나라를 몽땅 너에게 주마. 젊은이는 또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각시가 또 가락지 하나를 빼주었지요. 젊은이는 또 그 길로 바닷가로 가서 각시가 준 가락지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바다가 쩍 갈라지면서 용왕님이 나타났어요. 허허허, 내 사위가 자꾸자꾸 오는구나.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가거라. 용왕님이 다 낡은 조각배를 젊은이에게 주었지요. 젊은이는 다 낡은 조각배를 타고 내기 장소로 갔어요. 임금은 큰 돛이 몇 개나 달린 커다란 배를 타고 왔어요. 이윽고 내기가 시작되었지요. 임금은 돛을 모두 펴고 쏜살같이 바다로 달려나갔어요. 젊은이는 삐걱삐걱 노를 저 쫓아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크게 일어서 임금이 탄 배를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촥 철썩, 촥 구르릉 쾅쾅, 우르릉 쾅. 그러고 나서 꼭 거짓말같이 바다가 다시 잠잠해졌어요. 임금이랑 큰 배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젊은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나라를 몽땅 차지해서 임금이 되었을까요? 아니랍니다. 혹시라도 임금이 헤엄쳐 나와 또 내기를 하자 그럴까봐 얼른 집으로 도망쳐 왔대요. 와서 예쁜 우렁이 각시랑 아들 낳고 딸 낳고 콩도 볶아 먹고 엿도 고아 먹으면서 깨소금 맛으로 재미나게 잘 살았대요. 소단의 숨은 거인. 옛날 깊은 산골에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돌아올 줄을 몰랐지요. 다음 날 아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요. 온종일 산을 뒤지고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온데 간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하고도 여러 날이 흘렀어요. 하루는 아들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내 아버지는 거인에게 잡혀갔단다. 네? 거인이라고요? 그렇단다. 아버지를 찾고 싶으면 벼룩 한 말과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하거라. 아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 저물었어요. 어디 쉴 데가 없나 하고 둘러보니까 마침 저 건너 골짜기에서 불빛이 반짝이었어요. 아들은 그 불빛을 따라갔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깊고 깊은 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밤은 깊은데 잘 곳은 없고 별 수 있나요? 아무 방에나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자 생각했지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난데없이 쿵, 쿵 하며 발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쿵쿵 울리고 문짝이 덜덜 떨렸어요. 아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밖을 살짝 내다보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마당에 우뚝 서 있는데 어찌나 큰지 얼굴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아들은 너무나 놀라 눈이 등잔만해졌지요. 거인은 쿵쿵 대며 광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들도 살짝 거인 뒤를 따라갔지요. 거인은 광문을 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예, 예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목소리 가운데 아버지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이 거인이 바로 아버지를 잡아갔던 거지요. 아들은 가슴이 콩콩 뛰고 눈물이 찔끔 났어요. 이름을 다 부르고 나서 거인은 문을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벌러덩 눕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지요. 이때다. 아들은 방문 틈으로 벼룩 한 마를 풀어 놓았어요. 벼룩들이 팔딱팔딱 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거인은 툴툴대며 마루로 나와 누웠어요. 아들은 다시 빈대 한 마를 풀었어요. 빈대들이 볼볼볼 기어가 따끔따끔 거인을 물었어요. 아 따가워. 아이고 가려워. 거인은 여기저기 몸을 긁어대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들은 재빨리 거인 뒤를 쫓아가며 마늘 한 마를 풀었어요. 그러자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요. 바늘이 모두 발딱발딱 일어서더니 톡톡 거인을 향해 달려가서는 쿡쿡 거인을 찌르는 거였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아파. 거인은 풀쩍풀쩍 뛰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거인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숨을 곳을 찾았지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솥 앞에 서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커다란 거인이 슬슬슬 작아지고 작아지더니 생쥐만해지는 거예요. 생쥐만한 거인이 쪼르르 솥 안으로 들어가서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말했지요. 휴, 이제 됐다. 여기까진 못 쫓아오겠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솥뚜껑을 닫고는 묵직한 돌을 올려놨어요. 그러고는 아궁에다가 불을 활활 피웠지요. 거인 살려! 거인 살려! 거인은 몇 번 고함을 지르더니 불에 다 죽었지요. 아들은 곧 광으로 달려갔어요. 광문을 활짝 열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사람들은 워! 소리치며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아버지도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거인을 물리치고 아버지를 구했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잘 살았대요. 줄지 않는 벽가마. 이 세상에는 보기 좋은 것이 참 많지요. 형제가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매우 보기 좋지요. 옛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늘 동생에게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거운 나무찜은 제가 질게요. 동생도 언제나 형을 먼저 생각했어요. 찰떡은 형이 잘 먹으니까 형에게 더 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두 아들을 참 자랑스러워 했지요. 형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떤 때 가장 기쁘세요? 너희 둘이 정답게 지내는 걸 볼 때지. 이번에는 아우가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소원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지.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 둘이 의좋게 살아가는 거란다. 어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형제가 자라서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형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지요. 그런데 아우가 참한 신부를 맞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형제는 따로 살아야 했어요. 형님이 식구도 많으니까 재산을 더 많이 가지셔야죠. 아니야, 너야말로 살림을 새로 차렸으니 돈이 더 들지. 형제는 서로 재산을 적게 가지겠다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였어요. 그 다음날도 싸웠어요. 결국 형과 아우는 똑같이 재산을 나누었지요. 봄이 되었어요. 형은 논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했지요. 올 농사를 잘 지어 동생을 도와줘야지. 아우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어요. 농사를 잘 지어야 할 텐데 그래야 형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지. 마침내 가을이 왔어요. 형의 눈에는 인정 많은 형을 닮은 허수아비가 세워졌어요. 아우의 눈에도 마음씨 고운 아우를 닮은 허수아비가 들어섰지요. 다행히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어요. 아우는 싹싹싹 벼를 뱄어요. 형님네 농사가 더 잘 되었겠지? 아우는 건너편 논에서 일하는 형을 쳐다보았어요. 그 얼굴이 가을 하늘처럼 맑았어요. 형도
싹싹싹 별을 뱉지요. 동생네 농사가 더 잘 됐을 거야. 형도 아우네 논을 건너다 보았어요. 그 눈길이 봄볕처럼 따뜻했지요. 털털털 탈탈탈 타작이 시작되었어요. 아우는 형님네 타작을 도와주었어요. 알곡을 가마니에 담아 마당에 쌓았지요. 한 가마니, 두 가마, 세 가마. 야, 100가마다. 형님네 일을 드디어 마쳤어요. 이번엔 아우네 타작을 형님이 도와주었어요. 11가마, 12가마, 13가마. 야, 100가마다. 세상에 형과 동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동생은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야.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밤중에 형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벽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마당으로 갔지요. 한 가마, 두 가마, 10가마를 옮겼어요. 이만하면 좀 보탬이 될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형은 기뻤어요. 아우도 형과 같은 생각을 했지요. 형님 댁은 가족도 많지. 큰일도 좀 많아? 나보다 양식이 더 많이 들고 말고. 아우는 새벽달이 지기 전에 밖으로 나왔어요. 벽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 댁으로 날랐어요. 8가마, 9가마, 10가마. 이제야 아우도 마음이 놓였지요. 형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에 쌓아놓은 벽가마를 세어 보았지요. 참 이상하다. 어찌된 일인지 벽가마가 조금도 줄지 않은 거예요. 아우도 잠을 깨자마자 마당에 나와 벽가마를 세어 보았지요. 이상하군.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벽가마가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때 야트막한 담 너머로 형이 물었어요. 너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은 왜 그러세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날도 형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더 많이 옮겨야지. 형은 벽가마를 동생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지요. 한 가마, 두 가마, 20가마다. 얼마 뒤 아우가 끙끙거리며 벽가마를 형님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어요. 18, 19, 20가마다. 이 모습을 달과 별들만 가만히 내려다 보았지요. 또 날이 밝았어요. 형은 자기 마당의 벽가마를 보고 바로 동생네 마당의 벽가마를 살폈지요. 참 이상하다. 아우도 자기 마당의 벽가마를 보고 곧장 형님네 마당의 벽가마를 살폈지요. 어찌된 노릇일까? 형제는 또 그대로인 벽가마를 보면서 속으로 깜짝 놀랐지요. 형은 한 꾀를 냈어요. 오늘은 아예 새벽녘에 벽가마를 옮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자. 아주 이른 새벽에 밖에 나온 형은 벽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우도 이제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새벽에 옮길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숨어서 봐야겠다. 새벽 닭이 울자 아우도 벽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쿵! 벽가마를 어깨에 맨 채 앞만 보고 가던 형과 벽가마를 등에 진 채 땅만 보고 가던 아우가 골목에서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둘 다 벽가마를 떨어뜨리고 들어 벌렁 넘어졌어요. 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니 형님,
이제 보니 형님께서 제게 벽가마를 보태셨군요. 형도 활짝 웃으며 말했지요. 동생이로구나. 너도 나랑 생각이 같았나 보구나. 아우가 얼른 달려가 형을 일으켰어요. 형제는 그만 얼싸안았지요. 두 형제의 마음처럼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방귀 뿡가 오이씨. 옛날 어느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하하 호호호. 마을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잔칫날이었거든요. 신랑은 씩씩하게 잘생겼고 색시는 달님처럼 고왔어요. 밤이 되어 신랑과 색시는 꼭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예쁜 아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색시는 선녀처럼 예뻤지요. 그런데 선녀처럼 예쁜 색시가 그만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요. 방귀를 뀌었어? 신랑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었어요. 색시는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버릇없이 방귀를 꾸다니. 신랑이 버럭 화를 냈어요. 용서할 수 없어. 당장 나가시오. 방귀를 낀 죄로 색시는 그만 쫓겨났어요. 색시는 울며 울며 쫓겨났어요. 어디 가서 사나? 뭘 먹고 사나? 색시는 혼자 외딴 마을로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쫓겨난 색시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 아기를 갖게 된 거지. 여러 달이 지나 색시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빠를 닮아 씩씩하게 잘생긴, 엄마를 닮아 달님처럼 환한 사내 아기였어요. 이름을 또리라 지었어요. 엄마가 된 색시는 또리를 알콩달콩 잘 키웠지요. 또리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9살이 된 또리가 밖에 나갔다가 울며 울며 돌아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물었지요.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친구들이 놀려요. 이리 오렴. 엄마가 얘기를 해주마. 엄마는 아들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새색시였을 적에 방귀를 뿡 뀌어 신랑한테 쫓겨난 이야기를 말이에요. 또리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방귀 뀐 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어요. 그러더니 또리는 아버지를 찾아 집을 나섰어요. 오이씨 한 대를 옆구리에 차고서 말이에요. 또리는 걷고 또 걸었지요. 걷다 걷다 정승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닿았어요. 오이씨 사려, 오이씨 사려.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또리는 어슬렁어슬렁 외치고 다녔지요. 오이씨라고? 저녁에 심는다고? 이틀날 아침에 따먹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한 어른이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리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그 바람에 온 마을이 시끌시끌 소란해졌어요. 그래서 낯선 오이씨 장수에 대한 소문은 정승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거짓말쟁이 오이씨 장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정승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또리는 꼼짝없이 잡혀갔지요.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를 판다는 거짓말쟁이가 너냐? 정승이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둘러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었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거짓말을 하다니. 정승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놈! 둘러선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딱 그쳤지요.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거짓말이면 혼날 줄 알아라. 정승은 눈을 부릅떴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눈을 부릅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정승이 물었지요. 이제껏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은 사람이 이 오이씨를 심어야만 오이가 열립니다. 또리가 말했어요. 뭐? 세상에 방귀를 한 번도 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정승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자 또리는 속으로 이때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째서 아버님은 방귀 낀 죄를 씌워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까? 그 말에 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놀랐지요. 정승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슬기롭게 자랐구나, 내 아들아. 정승이 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또리는 정승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